네이버 스트리트 뷰로 2010년도에 찍은 영상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네, 바로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저기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발관을 시골에서 영업을 하셨어요. 동네에 뭐 이발 손님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네, 저희 집은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네, 굉장히 가난했고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되게 귀엽고 되게 막 그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어두운 과거를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굉장히 욱하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밥상을 엎고 반찬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멸치가 막 벽에 붙고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마당에 이제 부서진 전화기, 선풍기, 밥상 같은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아, 오늘 또 아버지 한바탕 하셨구나.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시다 보니까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술을 드신 것 같아요. 나머지 65일은 왜 못 드셨을까? 숙취 때문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요? 네. 이발소님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하도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받아서 아버지 오늘 혹시 이발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살을 치면 그날의 이발 쉬시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의 아니게 선구적으로 그 당시 한 30년, 40년 전인데 예약제. 네. 지금은 우리 미용실이나 이발소 할 때 예약하잖아요. 꼭 예약하고 가잖아요. 예약 안 하고 가면은 뭐 언제 얼만큼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안 받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걸 선구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약을 해야 그것도 사람도 가려받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정말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애늙은이가 됐어요. 저 공부 잘했을 것 같으세요? 네, 공부 잘했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항상 1등을 6년 동안 했어요. 네. 근데 반이 하나, 그리고 그 반 인원이 26명. 네. 26명 중에 1등하면 전교 1등. 네. 하지만 저는 다 수 받았어요. 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좀 똑똑하고 총명했던 아이였는데 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애늙은이가 돼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 같아요. 소풍을 가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소풍을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대절 버스를 그 친구들이 타고 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한으로 맺히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의식을 물려받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꿈이나 목표나 포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르쳐주지 못하셨어요. 누가 대박이라 하셨어요? 네. 제 나이 저기 40살 때 6년 전 2019년도의 사진인데 저 사실 되게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굉장히 웃으시네요. 네. 수백만 원 들여서 뭐 스킨 보톡스도 하고 뭐 슈링크, 울세라 뭐죠? 리쥬란 힐러 빼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 웬만한 피부과 상담 실장만큼 압니다. 근데 얼굴이 저랬어요. 하지만 제 얼굴이 이렇게 ICD를 만나서 석세스 세븐 아카데미를 거치니까 제대로 쓰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근데 제 얼굴만 바뀌었을까요? 제 인상이 바뀌고 또 수석 대표님, 또 SGM의 문화에서 저는 의식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에 1억 원을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티 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ICD, SGM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환 후에 4개월 만에 글로벌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20년이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SK텔레콤, SK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서 관련 정보를 그 대기업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열심히 20년을 해왔던 사업을 뒤로 하고 제가 여기 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뉴스를 제일 많이 봤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뉴스가 명절이라고 안 하는 날 있나요? 국경일이라고 안 하나요? 뉴스는 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시대가 변하는 모습을 빨리 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의 변화가, 또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도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뉴스 잘 보시나요?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이런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없었죠. 그저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뭐 TV, 라디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시나 9시 되면 식구들이 다 밥 먹은 뒤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냥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그냥 2시간, 3시간이 후딱 가요. 네. 그 짧은 영상들이 계속 내 도파민을 자극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보여줍니다. AI 알고리즘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주제, 또 내가 그걸 보는 특정한 시간대까지 맞춰서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뉴스 전문가로서 20년을 일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 내용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나온 건 뒤에 나오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에 말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이 상식이 파괴되고 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부가 이동하는 변화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세요? 지금 몇 년도죠? 2025년이죠. 그러면 저게 2016년에 나온 말이니까 벌써 9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2016년 3월에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초기형 AI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죠? 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세돌 구단도 4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죠?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빠르게 한 10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를 불과 2년, 3년 만에 온라인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오픈 AI사에서 챗 GPT라는 생성형 AI를 만듭니다.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 삶이 정말 빠르게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 엄청나게 벌이고 있죠. 그 이면에는 AI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려는 그 내면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돈이 지금 AI와 로봇 기술에 몰리고 있고요. 아까 부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D램 반도체 세계 1등이 33년 동안 어디였죠?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33년 만에 만년 2등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이 기회를 만나서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이 됐어요. 이런 부의 이동이 판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40대 이상이시면 아마 이 사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삐삐를 모른다.
나는 삐삐를 모른다. 다 40대 이상이시군요. 네. 예전에 우리가 무선 호출기로 전화번호가 찍히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동전을 넣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때 줄 서서 공중전화를 했던 그때의 풍경이에요. 공감 가시죠? 만약 근데 저 때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서 막 통화를 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고 신기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만약에 공전화부스에서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범죄에 연루됐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과거에는 익숙했던 일이요. 지금은 어색해지고요. 그리고 어색했던 일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되는 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AI가 뉴스를 영상을 만드는 보시겠습니다. 것을 넘어서 그 영상에 맞춘 정확한 소리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의 진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선율에 맞춰 움직이는 팔과 손가락. 실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촬영한 것 같지만 사실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영상 생성 AI 모델이 만들었습니다. Veo 3 can generate sound effects, background sounds, and dialogue. 이전까진 단순히 영상만을 표현했다면 이젠 영상의 움직임에 따른 음향 효과까지 AI가 직접 생성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도 일상적인 언어로 지시만 하면 완성도 높은 영상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이든 선원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your awe. 이렇게 되면 짧은 영상을 넘어 한편의 영화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배우들을 섭외하지 않아도 AI에게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한 노천 탄광입니다. 이곳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이 차량들은 전기 트럭인데 무인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운전자도 핸들도 심지어 운전석도 없습니다. 현재 벌써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 충전으로 90톤의 화물을 60km까지 운반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에는 6분이 걸립니다. 에너지 대기업인 환웅그룹이 개발했는데 빅테크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통신 기술이 장착됐습니다. 5G 통신을 이용해 모든 차량을 중앙집중식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하루 작업 시간이 20시간을 넘고 동계의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추위에서도 운행이 가능해 이 광산에만 3년 안에 3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앱으로 택시로 출하니 운전기사 없는 빈택시가 다가옵니다. 38개의 센서를 이용해 교통신호,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앞에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곧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승객이 필요사항을 말로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你好萝卜在哪？打开车窗车窗有好几个。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합니다. 关车门。 请检查一下屏幕，或者搜索。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6세대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향한 곳 배터리 교환소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차량이 알아서 교환소로 이동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앞선 5세대 차량도 사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은 가능했지만 승객과 음성으로 소통하고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한층 진화한 기술입니다. 它整个过程应该在4分钟之内。充电的模式，你可能是需要几十分钟。 미국을 제치고 자율주행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 목표를 내건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한 등 중국 도시 20곳에선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시민의 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겨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당히 합격하고 마라톤과 격투기 대회에서도 나서는 로봇.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혜림 기자가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한 최신 로봇 기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9년 전통의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에 선 로봇개들이 록밴드 퀸의 노래에 맞춰 군무를 선보이자 심사위원들이 감탄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스팟으로 이 프로그램 역사상 첫 로봇 합격자가 됐습니다. This is something we have never seen on this stage. 중국에선 로봇이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21km 하프 마라톤을 뛰어 완주에 성공했고 로봇끼리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는 격투 대회도 열어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并且在攻击的同时不被对方打倒，这个平衡的考验是比较重要的。 로봇의 기능엔 더 이상 한계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라켓을 들고 사람과 배드민턴을 치는 로봇이 등장했고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쓰레기를 버리고 키친타올을 뜯는 등 집안일까지 척척 해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는 휴머노이드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운송장이 바닥으로 가게 뒤집는 등 섬세하게 손을 움직이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는 로봇이 이미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 수천 대를 공장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다른 기업에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도 미국 조지아주 신축 공장에서 로봇 950여 대를 활용해 자동차를 생산 중인데 올해 말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투입됩니다. 2035년까지 자동차 산업에서만 휴머노이드 160만 대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로봇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 이내에 산업 현장에서는 투입해서 돈을 만들겠다라.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오픈 AI가 새 모델을 출시했는데 IT 업계의 동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빠르면 1년 뒤쯤 상당수 개발 인력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모델 GPT-5가 탑재된 챗GPT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합니다. Create a beautiful and highly interactive web app. 2분여 만에 300줄 넘게 코드를 작성해내더니 곧 게임이 가미된 프랑스어 학습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Oh, nice.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몰라도 원하는 걸 설명만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You get access to an entire team of PhD-level experts in your pocket.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약 1년 반 뒤면 자사 AI 모델에 들어갈 코드 대부분을 AI가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짜야 했던 걸 AI가 대체할 거란 말입니다. 이 같은 AI의 끝모를 진화는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먼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를 AI 중심으로 재구성하겠다며 3반기에만 기술 인력 1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Say maybe 20-30% of the code that is inside of our repos today and probably all written by software.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줄줄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하청과 유지 보수가 전문인 최대 규모 인도 기업도 10,000명 넘는 인원을 해고하는 등 파장이 IT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리서치와 감사 분야의 초급 직원들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부터 업무를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4가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 강의 때 말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한 분,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몇 개월 전 뉴스부터 한 3일 전 뉴스까지 제가 대표적인 뉴스들만 모았는데요. 사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변화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는 아까 오픈 AI사에서 챗 GPT 5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에 AI 관련된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 앱이 깔려 있나요? 스마트폰에 깔려 있으신 분? 네, 나는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네요. 앞으로는 2가지로 나뉠 겁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 AI를 가지지 못한 기업. AI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거기에 종속된 국가. 2가지로 나뉠 거예요. 제가 앞서 어색했던 일이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일이 어색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카카오로 택시를 불렀는데 운전대에 사람이 없는 혼자서 무인차가 나를 태우러 왔어요. 지금은 그거 타는 게 쉬울까요? 어색하죠?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곧 익숙해진다고요.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리에서 로봇이 혼자 막 걸어가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그게 되게 신기하고 어색하죠.
근데 그게 앞으로 조만간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1가구 1로봇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택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래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상식이 파괴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직업을 가지라고 아마 종용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네? 집 월세는 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등장으로 화이트 컬러, 우리가 선망했던 그런 직업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블루 컬러로 대변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예. 생성형 AI, 이게 로봇의 두뇌가 되면서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곧 거리로 퇴출될 날이 멀지 않았고, 그리고 2016년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또 지금 영국의 그 팝 1등, 올드팝 쪽의 1등이 지금 AI로 만든 앨범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뉴스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군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안전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4대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서 삼성, SK, LG, 현대차 같은 그런 기업들에 취업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일까요?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던 SK텔레콤이 SK텔레콤 같은 우량 기업이 작년 가을부터 3년치 연봉을 줄 테니까 회사를 나가라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는 AI가 대체될 수 있는 분야는 아예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마지막 뉴스에 이미 개발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벌써 올해에만 10만 명이,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해고가 됐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피곤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자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거래하는 기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임단협이라고 하는데 임금 협상에서 결렬이 돼서 파업을 하겠다고 노조가 선언을 했어요. 매년 자신들의 처우를 더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측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노조에서 얻어갑니다. 사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죠. 조금만 처우가 부당해도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실수로 어떤 크게 다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기라도 하면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기업주가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은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로봇계 보셨죠? 춤추는 로봇계. 그게 미국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몇 년 전에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왜 자동차 기업이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이미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이 완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장에 실무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 연봉을 받는 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대기업에서 몇 년치 연봉을 받고 퇴직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그 받은 몇 억 되는 연봉으로 뭘 할까요? 고민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선택이 자영업입니다. 치킨집, 카페, 식당,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자영업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죠? 내가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한 인테리어를 다시 복구하려면 또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걸 못하니까 적자가 나는데도 쉽게 폐업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드니까 폐업 못하고. 네. 지금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이미 세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목 좋은 상권을 찾고 있다? 시대에 엄청나게 뒤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영업들이 안 되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누구죠? 건물주입니다. 1층과 2층의 임대료가 제일 비싸잖아요. 1, 2층의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나는 70%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과거에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물주들이 같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번듯한 건물 하나만 있으면 내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2021년 말에 두 회사의 매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아시아나항공과 배달의 민족의 매각 사례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그 당시에 HDC 현대산업개발에 2조 5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배달의 민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근데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 거의 없는데, 네,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4조 8천억 원에 팔립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죠. 더 이상 소유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가장 단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소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기업이 부를 주도하고 있고 이쪽으로 부가 이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료 문자 메시지로 시작한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다 쓰게 되니까 거기 이제 뭐가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택시, 또 대리기사, 또 은행, 또 결제수단, 그리고 쇼핑, 그리고 이제는 미용실도 예약할 수 있고요. 쿠폰을 받아서 선물도 할 수 있고요. 그 연결망 하나로 가질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반나절 얼마 안 돼도 살 수 있어요? 네, 못 삽니다. 여러분들 쿠팡이 계속 멤버십 구독료를 올려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그 연결망 자체로 내 생활이 워낙 편리해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태계에 우리는 종속된 삶을 살고 있고요. 그거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연결망을 가진 기업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20, 30대 신흥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죠? 아빠나 할아버지가 부자였어서 그걸 투자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1위가 뭐죠? 유튜버입니다. 대통령, 의사, 박사 이런 거 아니에요? 유튜버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음식 잘 먹는 거, 내가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찍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구독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연결망이 생겨요. 여기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77세인가 그런데요. 한 4년 전에 소녀딸이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릴까 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구글의 CEO가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화장품 브랜드까지 런칭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연결망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Yes, hello. I am Jae-hyuk Lee. 대면 접촉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수록 AI로 대체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연구는 AI 기술에 대한 수요 외에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 소프트 스킬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하고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지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How to think, how to communicate, how to work in teams, how to make decisions, how to also tell stories. 하지만 타인이 원하는 바를 읽어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소통,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자리도 늘어나고 그 직업의 중요성이 훨씬 올라갈 거라고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로 인해서 물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직업들, 97%의 일자리들은 빠르게 소멸되고 대체될 겁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AI로 대체되지 않는 직업들은 모두 소프트십, 또 관계를 형성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소통이 기반이 되는 일들은 AI로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ICD, SGM 사업은 어떨까요? Yes, hello. I am Jae-hyuk Lee, a core leader of HM Group, member number 52 of the Honor Society and global director. For the past 20 years, I have been working as the CEO of a company that monitors and provides news for large corporations. 네, 저 영어 좀 유창한가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찍었던 건데 저는 그저 한국어로만 찍었는데 지금 저희 SGM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하는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AI 기업을 몇 개? 9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 기술이거든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들의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래서 인적 연결망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매장은 온라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들고 다니나요? 재고 쌓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공장이 없고 또 재고가 없고 인건비가 없고 임대료가 없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바로 우리 ICD, SGM 사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문의 금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세요? 혼문의 금이 같다. 그러면 이건 아세요? 캐대현. 모르시죠? 아주 젊은 분 계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떻게 난리가 났죠? 감상 좀 하실게요.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ath-led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요. 빌보드 핫백에 1등을 했어요. 네. 심지어는 실존하는 가수가 아니죠. 넷플릭스에 6월 달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의 OST 주제가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한국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 주제가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네, 한국은 물론이고요. 지금 K-팝의 인기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네, K-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네, 무려 시청 시간이 몇 시간? 네, 18만 년을 불과 28일 동안 본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어떤 외국 드라마도 지금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K-무비, 네,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사관왕 했죠.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1등이고요. 모든 영화 장르를 통틀어서 지금 2등이에요. 아까 보신 거. 네. 제가 지금 넷플릭스 구독을 끊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네, 나중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푸드. 작년에 그 라면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조 8천억이에요. 라면 매출액이. 불닭볶음면만 4천억 원. 네. 라면 먹으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K문학. 네, 작년 12월에 소설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세계를 가다 파리에서 KBT. 조은하 특파원입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 백화점. 선크림, 더블 클렌징, 세럼 등 한글로 적힌 화장품들이 눈에 띕니다. 푸른 눈의 파리쟁 손님들은 제품을 직접 발라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프랑스 유명 화장품 매장 옆에 한국 브랜드 아홉 곳이 K-뷰티 하우스란 간판 아래 총 출동한 겁니다. 이 백화점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팝업 매장 형태로 단체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out simplement parce qu'on a constaté qu'au fur et à mesure du temps, on avait beaucoup de demandes de clients pour la beauté coréenne. 파리의 명동으로 불리는 번화가 샤틀렌의 한국 화장품 매장은 더 붐빕니다. 에센스나 크림 같은 기초 화장품이 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나 아이돌의 피부가 좋은 이유가 한국 기초 화장품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Novatrice justement dans ce milieu-là. K 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도 한국식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은 우리 돈 약 45조 원, 3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Quand j'ai ouvert la boutique il y a 1 an et demi, il y avait quelques boutiques, 2 ou 3 boutiques maximum, mais maintenant on est plus de dizaines à Paris. 최근에는 아예 한국어를 그대로 쓴 현지 화장품 브랜드도 등장하는 등 한국 그 자체를 재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인기로 시작된 K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뷰티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장품 사면 화장품 밑면에 메드 인 프랑스 써 있으면 와 이거 좋은 거네 명품이라 생각하셨죠. 그 나라에서 그 콧대 높은 파리지앵들이 지금은 메드 인 코리아 한국식 화장을 하고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저런 얼굴이 바뀌지 않는 화학 화장품도 저렇게 인기가 있다면 실제로 쓰기만 하면 얼굴이 바뀌고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우리 ICD 제품이 저 유럽에 진출했을 때의 파급력은 어떨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네, K 헬스케어 그리고 네, K 뮤지컬 예, 토니상 영화로 치면 아카데미상 같은 건데요.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이 6관왕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K, 즉 한류는 뭐다? 뭐다? 트렌드다. 유행을 선도한다. 네, 불과 인구 5,200만의 우리 대한민국이 80억의 세계인의 트렌드를,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 역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국경과 언어를 건너뛰어서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구매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령화, 점점 항아리형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나이 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미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여럿이 함께 협동해서 하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고요. 바로 이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은 우리 사업의 순풍에 돋단 듯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으로 글로벌로 나갑니다. 원 브랜드, 원 서버, 원 채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부여받은 10자리 코드로 우리는 이미 열린 9개 나라를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150개 국가로 확장될 거예요. 지금 점을 찍은 나라들 볼까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이달에 열린 필리핀까지. 그리고 올가을에 어디가 열린다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영국, 그리고 EU 회원국가인 독일이 열립니다. 독일이 열렸을 때 유럽연합에 연쇄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가시나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점을 찍지 않은 나라들이 아직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극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의 점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함께 하실 겁니까? 네, 영상을 멈춰주세요. 네,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글로벌 사업한다고 그럼 150개 국가에 다 나가실 건가요? 말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종주국 한국에, 그리고 SGM의 헤드쿼터 천안센터의 시스템에만 집중하시면 글로벌로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 문화와 시스템을, 이 사업을 배우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도 무려 70만 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강연을 듣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온라인 교육이, 또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멋지게, 아까 제가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브랜딩이 된 것처럼요, 무료로 우리를 연예인처럼, 모델처럼 만들어주는 미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석 대표님께서 매달 2억 원 이상을 집행하셔서 업계 최고의 장비와 인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브랜딩 시켜주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아주 똑똑하게 전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핵심인 석세스7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얼굴만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이 바뀌고 또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사업가로 변모시켜주는 우리의 핵심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눔, 감사, 사랑, 진심이 담긴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음료를 골든벨을 통해 드셨는지 몇만 잔은 될 것 같아요. 다 세보면. 그리고 우리 수석 대표님이 먼저 이렇게 많이 사시죠. 그리고 수많은 기부를 해오셨고, 그걸 따라서 우리 사업자들도 자진적으로 사회에 1억 원을 기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대표님들의 의지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64명의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티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안병주 앤디님의 장모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300km 떨어진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곳에 우리가 차 2대를 대절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사업자들의 애경사에 함께하는 워럭해라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우리 수석 대표님과 대표님들이 같이 가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이런 따뜻함이 담긴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사업자들의 성공과 성장만을 바라시는 그러함에 그 이유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딩동 메시지를 보내시고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세 분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ICD SCM 사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가 말했어요. B는 뭐죠? 네, 발음 좋으시네요. 네, 그럼 D는 뭘까요? 네, 그럼 C는요? 네, 왜 이렇게 잘하시죠? 네, 언젠가 들어본 적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수많은 선택으로 점철된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정말 사소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중대한 어떤 내 삶의 기로가 됐던 선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실 선택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을 누구한테 물어보실 건가요? 한 번도 성공과 또 부자 되보지 못했던 사람들, 내 가족, 친척, 동료들에게 물어볼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심지어는 AI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고요. 네, 제가 2007년에 썼던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네요. 네, LG 사이언입니다. 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판 이렇게 물리자판 누르고 이 작은 화면으로 TV도 봤습니다. 2007년에 뭐가 나왔죠?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수백 명이 계시지만 이 중에 나는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의 다른 폰을 쓴다. 손 들어보세요. 통신사 말고 아무도 안 계시죠? 이게 바로 선점과 독점의 힘입니다. 지금 애플은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엔 뭐가 깔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깔려 있고요. 전체 운영체제, PC 운영체제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무려 90%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ICD는 개선제 화장품 시장의 몇 %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10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했던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되세요? 네, 2차 산업혁명에 불을 쟁취했던 성공자들이에요. 왼쪽 누굴까요?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던 헨리 포드입니다. 맨 오른쪽은 존 디 록펠러, 석유 산업을 장악했던 존 디 록펠러예요. 그럼 3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아시겠죠?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아마존의 조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자들은 누굴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고요. 세 번째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바로 SGM의 김기춘 수석대표님이세요. 시대를 이끌었던 0.1%의 리더들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1%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Playing with dominoes. But what you may not know is that a domino can knock over another domino, which is about 1.5 times larger.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1 meter tall. Ready? Boom.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네, 불과 5mm 두께 1mm짜리 도미노로 13번째 만에 쓰러뜨린 도미노의 크기는 1m가 넘었고요. 무게가 무려 45kg이었어요. 우리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시작을 5mm 도미노가 아니라 13번째 1m짜리 도미노로 시작을 했다면 그 뒤에 13번째는 몇 미터가 되는지 아세요? 194m가 됩니다. 5mm로 시작한 13번째와 1m로 시작한 13번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시작을 해야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고 부를 쟁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버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버지가 한 10여 년쯤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많았고 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으며 왜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는지를 혼자 동네에서 술을 드시면서 저를 혼자 부르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죠.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은 무조건 중학교 보내야 된다. 이 재능을 썩힐 수 없다.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 위에 형들이 막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6남매신데 위에 형이 둘이 있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발 기술을 배워서 평생을 이발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예. 사실 아버지의 그 배우지 못한 그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의 꿈은 이런 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꿈을 꿉니다. 저는 이제 SGM 사업을 통해서 부와 성공을 이룬 다음 모든 150개 국가에 작업실을 두고 저희 예술 혼을 불태워보려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진 꿈이에요. AI와 로봇 기술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 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런 따뜻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지엽 디렉터님